세계 문학 필독서 50. 이 안나 카레니나, 레프 톨스토이 위선적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진실과 사랑의 본질. 레프 톨스토이 1828년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랴나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2살과 9살 때 모친과 부친을 여의고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1851년 입대한 뒤 여러 전투에 참전했고 1852년 자전적인 첫 소설 유년시대를 발표하면서 단번에 국민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야학을 운영하거나 교육 잡지를 발행하는 등 농민 계몽운동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쳤다. 전쟁과 평화 이반 일리치의 죽음 부활 등 말년에도 걸작을 발표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톨스토이는 왜 위대한가? 러시아 소설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떠올린다. 누가 더 위대한 작가인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독자들 사이의 의견은 분분할지 모르지만 영미권 작가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언제나 최고의 자리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가 차지한다. 괜히 톨스토이를 작가의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보 이반이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작품이 아이들에게 도덕적 가치를 교육하는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출판되고 읽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17년경부터 안나 카레니나가 경쟁적으로 번역 출간되기 시작하고 특히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3종의 새로운 안나 카레니나 완역본이 출간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톨스토이의 작품이 광범위하게 읽히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톨스토이 열풍을 안나 카레니나가 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 중에서 유독 안나 카레니나가 독자와 작가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유는 일단 재미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같은 근엄한 톨스토이의 작품에 익숙했던 독자들은 이 소설이 가진 역동적인 스토리, 다채로운 인간 군상과 그들의 심리를 설득력 있게 파고들어 묘사하는 책의 묘미에 단숨에 빠져들게 된다. 톨스토이는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혐오하고 쉽고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던 작가다. 그의 이런 가치관은 안나 카레니나의 등장인물 레빈이 젖소란 그저 여물을 우유로 바꿔주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낙농 이론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톨스토이는 말년에 잔인한 도살 장면을 목격한 뒤 채식주의자가 되었지만 적어도 이 소설을 쓸 시점 당시에는 톨스토이가 데카르트적인 기계론적 세계관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그의 모든 작품은 독서 초심가라 해도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배경 지식도 거의 필요 없다. 그만큼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문체로 흥미를 자아낸다. 톨스토이는 50세를 기점으로 문학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50세 이전에는 문학성 자체에 치중했다면 그 이후로는 사상가로서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문학성에 치중했던 시기에 끝자락에 쓴 작품으로서 톨스토이의 필력과 독자를 끌어당기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역량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쓴 작품이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한 이후 작가로서의 정점에 이른다. 모든 에너지를 이 작품에 쏟아부었기 때문일까? 안나 카레니나를 발표한 이후 톨스토이는 그만큼 위대한 작품을 쓰지 못했다. 말년에 또 다른 걸작 부활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안나 카레니나 초반 7장에 걸쳐 구현한 고도의 문학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성장에 있다고 보았는데 안나 카레니나야말로 톨스토이의 소위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안나와 브론스키는 기차역에서 만났고 안나는 기차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은 기차역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은 톨스토이가 생각한 성장이 좌절되었음을 암시한다. 반면 레빈과 키티는 눈빛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교감하며 성장해 나간다. 결혼 초기에는 레빈 자신이 결혼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생긴 터라 두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계로 성장한다. 이와 달리 안나와 브론스키는 서로의 속마음을 숨긴 채 오해하고 결국에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파멸에 이른다. 안나 카레니나는 사랑으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파멸해 가는지 여실히 보여주며 사랑에 빠지고 질투하며 화해해 나가는 과정을 탁월한 인간 심리로 묘사한다. 안나 카레니나가 여전히 우리를 매혹하는 이유. 불륜과 결혼이라는 소재로 이토록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생생하게 서술하며 당대의 사회 문제, 종교,
법률, 결혼 제도, 예술, 철학에 이르기까지 소설 속에 녹여낸 톨스토이의 필력과 지성을 읽다 보면 왜 톨스토이가 이토록 오랫동안 회자되는 소설가인가를 납득하게 된다. 한 작가가 나이나 성별,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의 섬세한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귀족 문화부터 농노들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사회제도와 법률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작품 속에 이토록 정확하게 녹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이 소설에는 상당히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주변 인물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부여받고 주인공들 또한 생생하고 현실적인 인물로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점 또한 매우 놀랍다. 안나와 브론스키를 비롯해서 톨스토이를 대변하는 인물인 레빈과 그의 아내 키티,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국 불행해지는 안나의 남편 카렌인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독자들에게 명장면을 선사한다. 이 소설의 명목상의 주인공은 안나와 브론스키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레빈이라는 사실을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레빈은 톨스토이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이다. 레빈이 키티에게 청혼하는 방법은 톨스토이가 소피아에게 청혼했던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레빈이 방탕했던 미혼 시절의 일기를 키티에게 읽게 하여 올린 일 역시 톨스토이가 소피아에게 저지른 일이었다. 물론 톨스토이가 악의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하니 결혼 전에 있었던 일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나 카레니나에는 수많은 명장면이 나오지만 많은 독자들이 레빈의 풀베기 장면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레빈은 농부들 사이에 끼어 앞쪽으로 나아갔다. 풀베기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도 별로 고된 줄 몰랐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무의식 상태가 자주 왔다. 낫이 제 스스로 풀을 베어나갔다. 무척 즐거운 순간이었다. 계속해서 풀을 벨수록 레빈은 조금 더 자주 황홀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 찰나에는 자기 팔이 낫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생기 넘치는 자신의 육체, 자신을 스스로 지각하는 그 육체를 앞서서 이끌었다. 레빈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레빈에게 얼마 동안 풀베기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아마도 반시간 정도 했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점심 나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장면은 톨스토이가 세상의 진리와 인생의 행복이 농민의 삶 속에 있다는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레빈은 귀족이다. 그런데도 그는 농민과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으나 생각만큼 농민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레빈이 실제로 농민들과 함께 노동할 때 비로소 농민과 한 몸이 되었으며 농민과의 벽이 허물어졌다. 톨스토이는 몰입이야말로 자아를 해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며 레빈의 풀베기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생생하게 구현했다. 레빈이 직접 농장 경영에 참여하고 농민을 교육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집필할 무렵 가졌던 신념을 고스란히 소설 속에 투영한 것이다. 삶과 사랑에 대한 톨스토이의 철학. 톨스토이는 오랜 고민 끝에 인생을 가장 현명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기억하란 것이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를 쓸 당시 이미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살을 시도할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자신의 분신인 레빈을 통해서 표현했다. 레빈은 키티와의 결혼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자식도 얻었지만 죽음을 생각하고 극심한 허무감에 빠진다. 어떤 일을 해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 레빈의 이런 상황은 톨스토이가 나이 50이 되어가는 시점의 상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방황하던 레빈은 마침내 한 농부에게서 해답을 찾는다. 삶이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라는 농부의 평범한 말에 레빈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며 나아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보람되고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죽음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일까?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판사인 이반 일리치의 부고가 직장에 전해지자 동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으로 자신이 가게 될 자리를 먼저 생각한다. 심지어 그의 가족조차 자기 일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은 죽음을 남의 일로 여기고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산다면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이다. 톨스토이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평생을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한다.
경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가 그의 관을 바라보면서 모자를 벗었고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는 사람도 많았다. 장지까지 따라온 수천 명의 인파 중에는 전쟁과 평화나 부활을 읽어보기는커녕 책 제목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대다수는 글조차 읽을 수 없었던 농부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또 다른 황제로 불렸던 톨스토이가 이토록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약자를 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실천적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안나 카레니나에는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 인간의 도리와 사랑의 본질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톨스토이의 철학이 가득 담겨 있다. 안나 카레니나가 단순히 아름답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읽히지 않는 이유다. 이상으로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이었습니다.